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2019년 6월 9일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948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일요일까지 8,000불 이상에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우려한 대로 큰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계의 악동, 암호화폐계의 마스코트, 암호화폐계의 이빨로 유명한 저스틴 선, 요즘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는 어제 저녁 본인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 오너 2세가 나를 비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나 이것도 발끈하네. 어떻게 금수저가 자수성가 창업자인 나를 비난할 수가 있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도 저스틴 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지난번에는 그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CEO가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는 금수저 외화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 테이블 위에는 부추, 여기서 부추의 뜻은 계속해서 세력들로부터 피를 빨리는 개미 투자자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부추뿐이라며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의 자산 오찬을 사상 최고가에 낙찰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스틴 선, 그리고 찰리리, 우지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말이죠. 한국인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악동, 암호화폐계의 위대한 훈수꾼 존 메가피 삼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피가 자신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크레이그 라이트다. 나는 나를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나는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의 신분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 중이다. 나는 내 존재를 매우 손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곧 자신이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사칭하는 그 사람을 고소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까는 거죠. 아무튼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만 금융관리위원회가 7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안을 검사 중이다, 심사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은행 간 이체 간소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시험 도입 등이 포함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계속되는 아시아 소식, 암호화폐 승인에 굉장히 엄격한 말레이시아가 첫 번째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승인하고 앞으로 9개월 동안 모니터링 및 집중 감시를 하겠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싫어했었던 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는 거래소를 승인하고 지켜본다. 제가 그 나라 속사정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점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인도에서 발의된 그 법이 있었죠.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소유하거나 채굴하면은 최대 10년형에 처한다. 이 법안을 두고, 이 발의된 법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가짜다 혹은 진짜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짜다라는 소식은 나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에서는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짜가면은 몇 시간 안에 이제 잘못된 짭 기사라고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혹시 발의된 것 자체는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CEO 짜오 짱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인도에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익명성의 암호화폐들 있죠. GKC 그리고 모네로 등이 인도에서 성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멍청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절대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비트코인 채굴칩 생산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바로 지난해 1분기부터 라고 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칩을 설계하고 제조해 왔다라고 중국에 있는 삼성지부의 지사장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ASIC 제조업체 마이크로비티와 전략적 제휴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웬만하면 중국이랑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CCN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알트코인 초강세를 불러올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다. 잠깐 보면은 라이트코인은 정말 지겹도록 듣고 있습니다. 8월 6일 예정인 반감기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2019년 안에
지분증명으로 작업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 축적 동기를 제공하며 강세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1500개 이상 갖고 있으면은 이더리움 거래 검증자로서 발탁될 수 있는 혹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2020년 시행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ILP 시행은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어서 또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ILP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시파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불장 때보다 더한 해시파워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 다음 미국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 CEO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SEC 소송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법적 공방 결과와 상관없이 명확한 규제 내용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SEC가 이 싸움을 지속하거나 이번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SEC는 패배를 인정하게 되고 해당 판례는 앞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SEC가 정말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공산당 같은 놈들아. 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SEC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이 피튀기는 혈전 속에서 킥 재단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비트렉스 거래소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비트렉스에서 32개의 코인들을 상폐하겠다, 즉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퀀텀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버전에서만 거래가 안 되는 것이지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거래를 지속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밴쿠버의 시장이 나는 밴쿠버시 내에서 이 비트코인 ATM 기기를 금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금 세탁 우려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지 마, 나중에 벌 받는다. 자, 미국 CFT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 딜러 계좌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되면서 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딜러 계좌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트레이딩을 돕는 마켓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롱 포지션 투자자와 숏 포지션 투자자를 상호 매칭 그리고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어느 한쪽의 포지션이 청산됐다는 것은 수급 상태가 불균형하다는 의미이고요. 이번 주 딜러 계좌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됐다는 것은 매칭 가능한 롱 포지션 또한 감소했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컨센시스가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테슬라와 킴 카다시안 등 구글 인기 트렌드 키워드보다 더 높은 인기도를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비트코인이 트럼프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검색어였다는 것이 믿기가 좀 힘든데요. 최근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구글 트렌드 검색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소식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기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던 그 포모 랠리가 포모에 의한 상승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슬아슬하다라는 기사인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5,4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명 트레이더로는 조시 레이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5,4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레이저는 비트코인의 예전 저항선이자 현재의 지지선인 6,109달러에서 6,814달러 구간이 주요 통합 지점이라며 6,400달러 선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심하게 털린다면은 5,404불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보고 있는 차트 분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제 기왕 내려갈 거면 시원하게 조정받고 그때부터 다시 상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게 있어서 더욱더 건강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조시 레이저가 이 분석을 내놓은 것이 날짜로 치자면은 이제 6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분석 이제 6월 8일날 올린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날짜로 6월 8일이니까 오늘 옮겼다라고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이제 또 이런 하락 채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일요일 밤까지 8,200불을 넘겨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8,000불 이하로 마감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볼륨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비트코인 상승은 예전만큼 볼륨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 트레이더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 비트코인은 아무리 봐도 일시적으로 반등 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6,900불대 정도 혹은 7,000불 정도까지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들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한번 쭉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판타지랜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흐름상으로는 이것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을 겪었을지언정 지난 7년 동안 비트코인은 14만 4,912%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모든 투자자들은 항상 언제나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리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첫 번째 해에 4%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해에 194%, 세 번째는 923%, 그 후부터는 이제 더욱더 살벌하게 늘어나는데 이제 3039%, 그 다음에 1101%, 6년째는 6320%, 7년째는 144,912%나 상승을 해준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비싸 보일지언정 갖고 들고만 있으면은 하락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사람은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좀 더 사둘 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한다라고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혹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었더라면, 정말 가정용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을 그때 당시부터 비트코인을 알았었더라면은 우리 모두가 억만장자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 시기를 놓친 것은 정말 아쉽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기억하시죠? 꽤 유명한 영화 대사 아줌씨의 대사죠. 저희들에게도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뿐만 아니라 여러 발 남았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정말 시장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로서 신중하게 투자 및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없이는 저도 이런 채널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